안녕하세요. 자존감 높여주는 여자 아투비입니다. 다양한 사람들의 고민, 사연 받고 있습니다. 댓글이나 아래 메일로 사연 많이 보내주세요. 그럼 시작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사연은요, B2B 영업을 더 잘해보고 싶은 30대 여성분의 사연입니다. 안녕하세요. 현재 영업직에 종사하고 있는 30대 여성입니다. 20대에는 화장품 판매 판초기를 하며 지냈고 제가 생각보다 물건을 잘 판다는 생각이 들어 30대가 되어서는 화장품 판매 회사 B2B 영업직으로 일하고 있습니다. 현장에서 판매를 오래 해서 그런지 입사하자마자 신입치고 일을 잘한다는 평을 받았어요. 그런데 1년 정도 영업을 뛰면서 매너리즘에 봉착하여 이렇게 사연 보냅니다. 신입 때는 악으로 깡으로 철판 깔고 영업했다면 이제는 뭔가 저만의 특별한 노하우가 필요한 때가 아닌가 싶어서요. 일반 고객 대상이 아니라 기업이 대상이라 영업을 하려면 조금 더 설득력 있는 강력한 무기가 필요한데 저는 신입 같은 열정도 체력도 없어요. 신입 때보다 10kg은 더 쪄서 몸집도 둔해지고 첫인상도 더 안 좋아진 것 같아서 자신감도 똑똑 떨어집니다. 그럼에도 저는 아직 이 일을 그만두고 싶지 않아요. 조금 더 설득력 있게 고객들에게 다가가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네, 사연자분. 멋진 영업사원이 되기 위해 고군분투하고 계시는 것 같은데요. 최고의 실적을 만들어내는 한 달이 되시기를 바라면서 3가지 제안 드려보도록 할게요. 설득을 잘하고 싶나요? 그러면 당신의 고객을 제대로 분석하셔야 합니다. 고객의 말, 행동에 분명한 힌트가 있습니다. 놓치지 말아야 합니다. 저도 마트에서 판매 판촉 일을 한 적이 있었는데요. 맡았다 하면 완판이라 담당자분들이 제 번호를 항상 따가셨습니다. 그 중에서 저도 놀라웠던 완판 제품이 있었는데 그게 바로 고구마 말랭이였어요. 어떻게 그런 판매를 했냐? 바로 이 제품의 강점이 무엇인지 확인했습니다. 제가 지금껏 먹어본 고구마 말랭이 중에 가장 촉촉하고 부드럽더라고요. 그런데 보통 고구마 말랭이는 누가 살까요? 고구마 말랭이를 좋아하는 중장년층이나 그것을 좋아하는 부모가 있는 자식 세대가 사겠죠. 또는 영유아들을 먹이려고 사게 될 겁니다. 전 그걸 이용했죠. 먼저 이렇게 소리를 치면서 고객의 눈에 듭니다. 촉촉함을 가득 담은 고구마 말랭이 드셔보시고 가세요. 그러면 사람들이 시스카로 확 모여듭니다. 여기서 중요한 건 관찰이에요. 어떤 대화가 들려옵니다. 이거 어머님이 좋아할 것 같지 않아? 또는 우리 애기 이거 먹어볼까요? 이렇게 얘기한단 말이죠. 그리고 또 어떤 질문이 들려옵니다. 이거 진짜 말린 거 맞아요? 이런 관찰력을 이용해서 누가 진짜 나의 고객인지 파악하셔야 합니다. 이런 질문과 대화를 던지는 사람이 또는 걸음걸이가 느려진 사람들이 우리의 고객이 되겠죠. 제가 너무 B2C에 대해서만 이야기를 드렸나요? 그러면 저의 B2B 영업에 대한 경험도 간단하게 말씀을 드려볼게요. 저는 아웃바운드 광고 영업을 하던 때가 있었는데요. 어떤 한 다이어트 식품을 판매하는 꽤 큰 업체가 제 전화를 받았습니다. 물론 사전에 이 회사가 원하는 니즈를 어느 정도 파악을 하고 있었죠. 다이어트 식품 판매 회사가 가장 원하는 건 무엇일까요? 적은 광고비로 충성 고객을 모으는 것이겠죠. 관련 사례를 미리 정리해두고 전화를 걸었습니다. 통화 도중 저에게 이런 걸 묻더라고요. 정확한 타겟팅 광고가 필요해서요. 가능하신가요? 바로 저는 제가 했던 구체적인 광고에 대한 사례들을 이야기를 드리면서 바로 그날 미팅 날짜를 잡았습니다. 어때요? 고객의 니즈를 먼저 파악을 했을 때 우리의 영업은 조금 더 퀄리티가 높아진다는 거 잊지 마시고 늘 고객의 니즈를 먼저 파악하시는 걸 추천을 드리겠습니다. B2C보다 어려운 B2B 영업의 특징은 서로 가면을 쓴다는 거죠. 진상 고객처럼 이것저것 다 써보고 안 사요 이러는 게 아니고요. 너무 정중히 추후 연락드리겠습니다.
검토해 보겠습니다. 와 같은 정중한 거절을 한다라는 게 특징이죠. 예의를 갖추었지만 기분은 좋지 않은 말들을 듣게 되는 거죠. 너무 정중해서 따지지도 못하게끔 말입니다. 그렇다면 이런 정중한 거절에는 어떤 전략을 활용해야 할까요? 바로 문전박대 전략입니다. 어차피 거절할 만한 큰 부탁을 먼저 하는 전략인데요. 한 번 거절을 무조건 받을 수밖에 없는 큰 부탁을 먼저 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 그보다 작은 부탁을 한 번 더 하는 전략인데요. 심리학적으로 한 번 거절하면 두 번 거절하기는 어렵다고 하거든요. 들어주지 않으려던 부탁도 두 번째 요청에서는 승낙을 하는 경우가 많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원하는 것이 있다면 그보다 배꼽이 더 큰 제안을 먼저 드리는 거죠. 그랬을 때 죄송합니다 하겠죠. 저희한테 먼저 거절 의사를 표할 겁니다. 그때가 기회입니다. 바로 그때 그럼 이 제안은 어떠세요? 라고 서문을 열면서 앞선 제안보다는 승낙하기 좋은 제안을 딱 던지는 겁니다. 그러면 분명히 영업에 성공하게 될 겁니다. 아시겠죠? 영업에서 가장 중요한 요소 중 하나는 이미지죠. 사연자분께서도 살이 많이 쪄서 자신감이 떨어졌다라고 표현하셨어요. 물론 살을 빼셔서 더 샤프한 이미지를 풍기셔도 좋겠지만 그건 시간도 오래 걸리고 영업직에게는 좀 어려운 문제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말하는 어투, 걸음걸이, 표정, 입는 옷 같은 것들을 먼저 바꿔보는 건 어떨까요? 말은 신속하지만 차분한 어투로, 걸음걸이는 당당하고 빠르게 정면을 응시하면서 항상 웃는 표정으로 구김이 가지 않은 정장을 입은 상태로 영업을 해보시는 건 어떨까요? 흐트러짐 없는 정갈한 모습에 나오는 인자한 웃음은 프로페셔널해 보일 뿐만이 아니라 녹이지 못할 것도 녹이게 됩니다. 사연자분의 영업 성공을 기원하며 오늘 아티비 상담소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재미있게 들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릴게요. 안녕!